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와 전남 기초단체장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와는 달리 구청장 선거는 여야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청장이 재선에 나서는 동구와 서구의 선거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 프로야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기아 타이거즈가 결정력과 집중력 부족으로 중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국외 강제 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자가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기초단체장 후보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 경선구도를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의 광주구청장 후보 경선은 현직 구청장 후보가 빠진 채 치러집니다. 현직 구청장이 민주평화당 소속인 광주 동구는 강신기 전 광주시 기획실장과 임택 전 광주시의원, 양혜령 치과병원장, 그리고 청년 대표인 강수훈 후보 등 4명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직 구청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서구는 김보현 전 광주시의원과 김영남 전 시의원, 서대석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이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이 3선을 한 북구는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과 조호섭 전 시의원, 그리고 문인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3파전의 구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출마로 청장이 빠진 광산구는 김영로 광주 세무사회 회장과 윤난실 전 광산구 공익활동센터장,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 등 3명이 구청장 경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청장이 시장 선거에 도전한 남구는 김병래, 임형진, 정재소 퇴진 후보 등 4명이 뛰고 있는 가운데 후보를 압축하는 컷오프가 보류됐습니다. 민주당 광주구청장 경선은 다음 달 3일과 4일 이틀 동안 권리당원 ARS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구청장 선거는 광역단체장과는 달리 여야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직 구청장 2명이 민주당 후보에 맞서게 돼 진검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5개 구청장 선거 가운데 정당별 대진표가 가장 눈에 띄는 곳이 광주 동구입니다. 경선을 통해 뽑힐 민주당 후보에 맞서 현직인 김성환 동구청장이 민주평화당 후보로 나설 예정이고 김영우 전 광주시 의원이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광주 서구는 이무진 현 서구청장이 탈당을 한 뒤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고 이성일 전 김근태 국회의원 특보가 민주평화당 후보로 뛰어들었습니다. 북구는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은방 후보가 민주평화당 깃발을 들고 출전했고 광산구는 이정현 전 광주시 의원이 역시 민평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져 민주당 후보와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 컷오프가 보류된 남구청장 선거전에는 김규봉 전 전남대 총동창회 상임이사가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어느 때보다 높고 광주 전남이 텃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후보와 지역 내 민심을 얻은 후보들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봄비치고는 요란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이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지역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오전쯤에는 모두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비가 오는 곳은 가시거리가 짧아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날이 개면서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아지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내일은 21도로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3.2도, 영광이 12.1도로 비교적 아침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이 17도, 담양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17도, 장흥 18도로 어제보다는 1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이 20도, 구례 18도, 보성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 전남 지역 시장 군수 후보를 뽑는 경선이 모두 마무리돼서 오늘 공식 발표됩니다. 도의원과 시, 군의원 경선도 이번 주 안에 모든 일정이 종료돼 다음 주부터는 지방선거가 본선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현직 시장에 새 후보가 맞서 치열한 경합을 펼쳤던 민주당 여수시장 경선. 유력 주자 중 하나였던 권오봉 후보가 막판 이탈하면서 더욱 안개 속 판세로 숨가빴던 경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캠프마다 지지자들의 전화수신 결과 등을 자체 집계하며 긴장감 속에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흔들림 없이 키를 잡고 희망의 바다로 향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선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적어도 순천에서만큼은 공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돈 없고 뼈 없어도 희망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순천을 물려줘야 합니다. 관록대 패기로 가장 뜨거운 양자 대결을 치렀던 두 순천시장 후보 캠프도 선거 최대 고비를 앞둔 초조함이 역력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마다 엎치락뒤치락하며 시종 예측 불허였던 초접전. 특히 당에 대한 압도적인 여론 지지를 감안하면 이번 경선 결과의 무게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와 순천을 비롯해 경선이 실시된 도내 13개 시군의 민주당 단체장 공천 후보는 오늘 공식 발표됩니다. 도지사 후보로는 김영록 후보가 지난주 최종 경선에서 공천을 확정했고 광양시장은 김재무, 고흥군수는 공영민 후보가 당의 낙점을 받아 일찌감치 본선을 준비 중인 상황.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들도 금주 중에 모든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분수령인 민주당 경선이 종료되고 6.13 지방선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강기정 양향자 후보가 당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후보는 SNS를 통해 광주 변화의 꿈을 위해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경선에서 승리한 이용섭 후보가 선전해 주기를 기원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양향자 후보도 이용섭 후보가 무거운 짐을 졌지만 잘 해낼 거라 믿는다며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예비 후보들의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를 살릴 경제 공약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예비 후보들의 경제 공약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3명의 후보가 윤곽에 올라와 있습니다. 후보들의 공통적인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새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노동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이용석 후보는 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나경채 후보는 열악한 노동시장 개선, 그리고 우리 윤민호 후보는 노조 가입률 제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민주당 이용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 공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용석 후보는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10대 공약을 내세울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경제 자유구역 조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던가 아니면은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상관 그리고 학예 연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미흡하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깊이 면에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의당 나경채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나경채 후보의 공약은 다른 후보들과 좀 차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열악한 노동시장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이제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 근무자들이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서 세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이
작업복 세탁소를 건립하여서 이 부분을 해소하자라는 이제 방안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자라는 공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오히려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역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중당 윤민호 후보가 내세운 경제 공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윤민호 후보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여서 이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동 부시장 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엄마와 아이를 위한 그 마더센터 설립 그리고 노조 가입률 제고 등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농민수당을 신설한다던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무상 급식을 한다는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보편적 복지의 경우에는 주민의 세부담이 증가하거나 또는 아직도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적 복지가 더 필요한 계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민선 6기에서는 광주시가 자동차 제조업을 바탕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했는데 실현이 잘 안 됐습니다. 민선 7기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산업이 발전해야 그래야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주시를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시요? 네, 원주시의 경우에는 이제 원주시라는 관과 그다음 연세대라는 학이 연계하여서 원주시를 첨단 의료공학의 메카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우리 지역 역시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산관 그 학의 연계를 통해서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고 네.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경제 분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도청 현직 간부가 감사 결과에 반발해 전라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간부는 부풀리기 감사라고 주장한 반면 전라남도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5급 간부인 A씨가 감사에 적발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과장으로 재직 당시 25만 원짜리 컴퓨터 모니터를 아는 업자로부터 받아 사무실이 아닌 숙소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전남도 감사팀은 A씨를 금품 수수 혐의로 직위 해제했지만 지난해 12월 징계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용물 사적 사용이 인정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집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사무실용을 교환해 4개월간 사용한 건 인정하지만 금품 수수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A씨는 또 표적 감찰을 하고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다른 간부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내부 경고만 했다며 감사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출발부터가 금품수로 출발했고 결과는 공용물로 갔지만 그냥 결과를 놓고 보면 참여가 잘못되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사무실 공사를 하면서 예산에도 없는 모니터를 업자로부터 받아 곧바로 사적으로 사용하고 진술을 수차례 바꾼 점 등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고의성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모든 감사 절차는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A씨는 전남도가 감사와 징계, 이의신청 심사 과정에서 29가지에 이르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전남도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이 감사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과는 법정에서 갈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국외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생존자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제동원 희생자로 지정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는 지난 2011년 11,000여 명에서
올해 5,200여 명으로 4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노무자로 강제 동원된 여성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80여 명만이 생존해 있고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30여 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담양군 광주 대구 고속도로 고서분기점 인근 도로에서 33살 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차량 안에는 정 씨의 4살, 5살 난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지만 모두 안전벨트를 한 데다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들이 곧바로 구조와 2차 사고 예방을 조치를 해 다치지 않았고 정 씨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업체들이 여수 시민을 채용할 때 가점을 주는 제도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GS칼텍스를 시작으로 도입된 여수시민 채용가점제. 생산기술직 신입사원 채용 때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100점 만점에 5점을 더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청년 실업 해소와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하나로 도입됐습니다. 제도를 도입한 기업 역시 도로와 하천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과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객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쪽으로 전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청년 실업을 해소하면서 그러나 최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점제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구직자가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통계를 알 수 없는 데다 가점제를 받는 기준도 허술합니다. 여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주소만 옮겨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단기간 살다 보니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차라리 지역 학교 졸업생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가 효과적이라는 대안도 나옵니다. 지금은 현재는 지금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분으로서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대기업 취업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수시민 채용가점제를 도입한 여수산단 내 업체는 모두 3곳.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연입니다. 지역 소매 유통업체들이 바라보는 2분기 경기가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광주 지역 100여 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3포인트 하락한 87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상인은 지역 내 주력 사업의 업황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소비 위축 불안감 등이 더해지면서 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움츠러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었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의 수출은 40억 9,900만 불, 수입은 29억 1,700만 불로 무역 수지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5% 증가한 11억 8,200만 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나 석유, 선박 등의 수출 증가폭이 컸던 반면 수입 주력 품목인 원유나 철광은 감소했습니다.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기아 타이거즈가 투타의 엇박자 속에 중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타율은 여전히 최상위지만 결정적 한방, 집중력이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노벌 원 스트라이크. 잘 맞은 타구 좌측으로 좌익수 잡아냅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6대4. 우승 후보들의 시즌 첫 맞대결에서 두 경기를 허무하게 내준 기아 타이거즈. 지난 휴일엔 거참 선수들의 활약 등 장단 22안타를 몰아치며 싹스르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4구 타격 잘 맞았습니다. 센터 쪽 탐장 넘어갔습니다. 나지원의 투런 홈런. 시즌 개막 당시 타 구단으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지목된 기아는 시즌 초반 12승 11패로 간신히 5할 승률을 넘기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1위 두산과는 5게임 반차. 팀 타율은 3할 2리로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3할을 넘겼지만
위기 때 지난해와 같은 집중력이나 결정적 한방 부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지 않았고 스윙 삼진 아웃. 삼진 7개째. 더욱이 주축 선수인 이범호 안치홍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상대 투수에 따라 또 그날 컨디션에 따라 타선도 들쭉날쭉입니다. 지난주부터 타격이 차츰 살아나곤 있지만 버나디나와 김선빈, 이명기도 지난해 같은 무게감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쪽 공을 끌어당겼습니다. 우측 날카롭게 날아갑니다. 잡장 넘어갔습니다. 버나디나의 솔로 홈런. 시즌 초 불안 요소로 지목됐던 4호 선발 역시 한승혁과 임기영이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의문표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투타의 엇박자 속에 중위권에 맴돌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한화와 KT를 상대로 선두권 추격을 위한 분위기 쇄신에 나섭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아토피에 시달리는 광주 중고교생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발표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중고교생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율은 26.6%로 10년 전보다 8.8%포인트 증가했고 전국에서는 대구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비만율도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 종합적인 청소년 건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투수 양현종이 KBO 역대 최장 이닝 동안 몸에 맞는 공 없는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LG와의 경기까지 양현종은 421이닝 동안 1,373명의 타자를 무사구로 처리했는데요. 양현종은 지난 시즌에도 KBO 최초로 무사구 다승왕 타이틀을 거머쥔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 전유택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전남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북한 농업연구소가 전남대에 있기 때문인데요. 두 대학은 농생명 분야와 치의학, 공학 등 다방면으로 협력하기로 했고요. 신기술 복합농업단지를 평양에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5.18 당시 상황을 초등학생들의 시선에서 표현한 연극 바퀴 자국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연극 바퀴 자국은 5.18로 인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아낸 가족극이고요. 아픔이 화해와 희망으로 승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봄비치고는 요란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오전쯤에는 모두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 오는 곳은 가시거리가 짧으니까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날이 개면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아지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내일은 21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따뜻한 봄 날씨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3.2도, 영광이 12.1도로 출근길에는 비교적 포근하고요. 낮 기온은 장성이 17도, 담양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목포가 17도, 영암과 강진도 17도로 어제보다는 1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이 20도, 구례 18도, 보성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요. 남해서부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따뜻한 봄 날씨 이어지겠고요. 큰 일교차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